먼저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그렇죠. 성대예요. 성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직업이 이제 성악가다 보니까 사실 목이 고장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장이 난다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고 무리하게 썼을 때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면 내시경으로 이제 카메라를 이 목이나 코 안쪽으로 통해서 이 성대를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성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지금 저쪽은 성대가 열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것이 성대가 이제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뼈를 이제 감싸고 있는 이 뼈들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 후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목을 이렇게 들어보면 가장 이렇게 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후두가 되는데 이 후두 안에 이 성대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대가 열릴 때와 닫힐 때 언제일 것 같아요? 성대가 열려 있을 때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성대가 열려요. 그리고 숨을 뱉을 때 성대가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호흡이 폐로부터 계속해서 소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때마다 이 성대가 닫히면서 굉장히 미세하게 빠르게 움직여요. 이것이 닫히면서 소리가 완성이 되게 돼요. 제가 잠깐 이거는 그 카메라로 실제로 본 건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조명을 조금만 좀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앞부분은.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잘 보여요. 예, 지금 하얀 부분이 이렇게 떨고 있는 게 보이세요? 네, 저게 바로 성대예요. 성대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낼 때 이 소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대가 부딪힐 때 소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하얀 점막이 이렇게 있고 점막 사이가 지금 굉장히 촉촉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저 같은 경우 이제 노래를 할 때 수분을 충분하게 계속해서 적셔주지 않으면 저 점막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막이 마르면 부딪힐 때 촉촉하게 부딪히지 않고 계속해서 버석거리게 되면서 그 부분에 상처가 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 낭송을 하실 때 지속적인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괜히 갈증이 나서 마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리를 원활하게 부드럽게 내기 위해서 늘 저 성대를 촉촉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제 저런 것들 이제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죠. 감초 성분이 있어요. 목캔디 같은 거에 감초 성분이 계속해서 침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침이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섭취를 해줘야 된다면은 그런 감초 성분이 들어간 거를 드셔주신다면은 이 목 부분이 이렇게 촉촉하게 유지가 되겠죠.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보면은 목소리 톤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목소리 톤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성대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대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는 목구멍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할 때랑 하고 이렇게 고음을 낼 때 목구멍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구멍이 커진다는 거는 확실히 조금 더 큰 소리를 요구를 할 때 우리가 목구멍을 확장을 시키게 되어 있고 작은 소리를 낼 때는 목구멍이 조금 더 이제 좁아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발성기관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어요? 성대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목소리가 톤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길어지게 돼요. 한 번만
그리고 지금 작게 들리지만 목소리 톤이 굉장히 부드럽고 작게 내다가 목소리 톤을 세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낼 때, 그냥 우리가 무리하지 않은 발성을 낼 때는 성대의 부딪힘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큰 소리를 내거나 자극적인 소리를 낼 때 성대가 굉장히 세게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이 고장나는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허스키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거친 소리가 나는 것은 이제 목이 상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 상한 경우가 오는 일이 바로 목을 무리하게 접촉을 시키면 돼요. 그렇게 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대가 부드럽게 부딪히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고 그 숨이 부드럽게 나오는 것을 잘 활용하면 성대가 무리 없이 부딪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응원한다거나 어디 가서 고함을 지른다거나 할 때 이렇게 이제 힘을 줘서 하게 되면은 성대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 무리가 갔을 때 부드럽게 부딪히던 성대가 굉장히 세게 부딪혀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 하얀 점막이 굉장히 부드럽고 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세게 부딪히면서 상처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딪히던 성대가 세게 나오게 되면 힘을 주게 되죠. 그러면 이 사이가 우리가 목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 이제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목을 많이 쓰게 되면 소리가 조금씩 피곤한 소리가 나오죠. 이 피곤한 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성대가 빨갛게 축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축열이 된 것이 다시 풀어지려면 휴식을 취하면은 다시 하얗게 돼요. 근데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리를 하면 이 빨갛게 된 성대 안에 피가 고이게 되고, 그 성대가 피가 고인 것이 굳은 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던 성대에 부분에 굳은 살이 나게 되면 이렇게 완벽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죠. 굳은 살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굳은 살을 피해서 접촉을 하다 보면 성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접촉이 원활하지 않고 그 떨어진 사이로 바람이 새는 것이 바로 허스키한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을 쓰실 때 고함을 지르는 것, 큰 소리로 오래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목에 무리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성대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바로 저 안에 이제 성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대로 숨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숨을 쉬겠죠. 폐로 이제 숨이 들어가게 돼요. 폐로 숨이 들어가고, 그 폐에서 있는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나오면서 성대를 지나오는 거죠. 그렇죠? 바람이 숨으로 이제 폐로 들어간 숨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성대라는 그 문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이 나온 그 공기가 바로 입 밖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성악가들이 보통 활용하는, 성악가들 아마 소리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성악가들 나오면 소리가 굉장히 좀 좋아요. 목소리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목소리만 내지 않고 공명기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소리가 나요. 그냥 이렇게 내지 않고, 제가 지금 이제 할 때 비강을 연다든지 이제 구강,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명기관은 구강이거든요. 구강이 또 이제 가장 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있는 비강을 사용하죠. 그래서 구강과 비강을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요. 좋은 소리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색깔이 있는 소리, 그냥 색이 없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좀 성악가들 보면은 누가 들어도 성악하세요? 아니면 이제 연극하는 연극 배우들도 연극하세요 하는 것들이 공명기관을 잘 활용하게 되면 좋은 소리가 나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시낭송을 하실 때 최고의 공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강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는 것. 그러니까 입을 효과적으로 잘 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을 그냥 담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면은 굉장히 소리가 협착된 소리가 나고, 구강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공명기관을 얻어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입을 효과적으로 잘 벌리시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코를 여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비음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 그쵸, 이제 허밍으로 할 때 이 음이,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비강을 지금 닫은 상태예요. 근데 비강을 내면, 예,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저의 표정을 보시면, 제가 비강을 열 때 표정이 그냥, 그쵸? 눈이 커져요. 네. 공명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눈이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강이 생각보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요. 눈 바로 밑과 요 이제 광대뼈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이제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부분, 이제 소리를 만들 때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약간 웃는 표정이에요. 약간 웃는 표정을 해서 광대뼈를 크게 만드시고 하면은 비강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구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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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고 네, 표정도 괜찮죠, 이 정도면. 네. 네, 이렇게 해서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눈썹도 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표정이 위쪽으로 좀 올라간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목소리에 부담도 좀 이제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요걸 보도록 할게요. 호흡이에요. 이 부분이 호흡인데 숨을 들이쉬게 되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시면 이제 갈비뼈가 있죠. 늑골이 있고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빨간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잘 보시면 이 빨간 근육이 횡격막이에요. 우리가 이제 횡격막을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늑골에 잘 보시면 여기 한번 이제 만져보세요. 각자 만져보시면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 네, 횡격막이 이제 붙어 있어요. 요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에 붙어 있는데 보시면 갈비뼈가 요 앞에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요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횡격막이 있고 등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손을 한번 대보실게요. 자, 손을 대시고 숨을 폐에다가 여기 있죠. 폐에다가 살짝 넣으세요. 이게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올라가고 열려요. 아시겠죠? 이게 다시 한번 숨을 빼보겠습니다. 자, 숨을 다시 쉬고 네, 올라가죠? 자, 이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게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것 그 아래쪽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게 올라가는 거는 늑골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요 늑골이 이렇게 열리는데 열리면은 이 늑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게 열리면서 이렇게 펴지게 돼 있어요. 횡격막이 늑골이 닫히면 다시 올라갔다가 늑골이 열리면 횡격막이 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펴지면서 이 횡격막이 밑에 있는 장기를 눌러요. 펴지면서. 그래서 배가 여기가 볼록 나오게 돼요. 네, 한 번만 다시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자, 숨을 쉬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하면 여기가 나와요. 느껴지세요? 그렇죠. 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치 부분이 앞으로 볼록 나오는데 이 상태가 숨을 잘 쉬신 상태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숨을 빼볼게요. 네, 자,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지금 이 그림인데 이걸 한번 영상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폐에 숨이 들어가죠? 밑에 있는 근육을 누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횡격막인데 폐가 숨을 쉬면서 횡격막을 누르고 그러면서 밑에 이제 장기를 누르죠. 그러면서 배가 이제 나오게 돼요. 보시죠. 그쵸? 측면에서 보시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빨간 이제 늑골이 이제 열리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호흡은 우리가 흔히 이제 호흡하면은 어떤 호흡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복식호흡이죠. 근데 사실 복식호흡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딱 그 목소리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울리잖아요.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저음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웅변하는 사람들 같은 톤,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목소리를 효과적인 발성,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게 이제 소리를 내고, 약간 톤이 있는, 톤 컬러가 있는 것들을 목소리를 내시려면 흉복식 호흡을 하셔야 돼요. 흉복식 호흡은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흉식과 복식을 접목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흉식 호흡을 한번 보실게요. 흉식 호흡 보시면은 쇄골에 붙어 있는 후두 하강 근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 후두, 아까 이제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후두 근육이 있는데 이 후두 근육이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후두 근육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은 뭐냐면 목구멍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입을 열고 한번 숨을 쉬어볼게요. 하면은 이 근육이 내려가요. 안쪽으로 살짝 숨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느껴지시죠? 다시 한번 이렇게 뱉어볼게요. 자, 숨을 쉬어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입을 닫고 코로만 숨을 쉬어도 그렇게 돼요. 그렇죠? 목구멍이 열리고 그 다음에 후두 근육이 내려가는데, 흉식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후두 근육이 내려가지 않아요. 여기로만 숨을 쉬게 되면 이렇게 흉식, 이제 여기가 가슴, 이제 이쪽이 이제 어깨와 가슴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흉식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후두 근육이 고정되지 않아서 소리를 낼 때 안정적인 소리를 내실 수가 없는 게 약간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후두가 상승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두의 상승이라는 것은 목구멍이 열리지 않고 좁아진 상태를 말하는데, 좁아진 상태는 소리의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복식호흡, 즉 흉복식 호흡을 한번 보실게요. 흉복식 호흡은 지금 이제 숨을 아까 쉬신 거예요. 숨을 쉬었을 때 흉곽이 확장이 되게 되고, 이 흉곽이 확장이 되면서 횡격막이 밑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폐활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횡격막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후두 근육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더불어서 목구멍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횡격막이 이제 하강하게 되면 후두가 함께 하강하게 되고, 그리고 발성의 이상적인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세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읽고 싶다라고 하는데 호흡이 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제 그 전달력을 이제 갖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후두의 위치로 성대 접촉을 원활하게 하게 되면은 풍부한 음색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흉복식 호흡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를 이제 흉복식 호흡을 활용해서 한번 소리를 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숨을 쉬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늘 숨을 이렇게 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보니까 숨을 쉬실 때 이렇게 쉬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움직이지 않고 대신 여기가 이제 저를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앞으로 되시면 안 되고, 가슴이 열린 상태. 그래서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깨를 이렇게 여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되고 이거 아니고, 여기를 여시고, 그 다음에 숨을 쉬었을 때 가슴이 열리는 느낌. 가슴이 올라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가슴이 열리는 느낌을 하시면 요 늑골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유지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흔히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숨을 이제 쉬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왜 호흡을 했겠어요? 이렇게 할 거면은 호흡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숨을 쉬시고 열려있는 상태로 이 상태로 이거를 열고, 그 다음에 후두가 밑으로 내려가고 목구멍이 열려있는 상태를 이제 쓰시면 돼요. 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시고,
자, 가슴을, 자, 보세요. 이렇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 팔을 피셔야 돼요. 팔을 피시고, 어깨를, 네, 어깨를 여시고, 가슴을 여세요. 그 다음에 숨을 쉬겠습니다. 네, 이 상태가 바로 후두가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소리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후두가 내려가면서 소리 색깔이 변하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숨을 빼볼게요. 근데 숨을 빼실 때, 보세요. 어깨, 제가 보기에 이제 가슴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가슴이 열려 있는데, 자, 숨을 빼세요. 이거는 기운을 빼신 거예요. 자, 숨을 쉬시고, 숨을 빼면, 예, 이 정도죠. 그러니까 항상 시낭송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이 열려 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셨다가,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쉬시고, 숨을 빼고, 다시 한번 숨을 쉬고, 아, 소리 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그렇죠. 웃는 표정. 그렇죠. 웃는 표정을 하셔서, 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소리를 내실 때에, 이거는, 이러는 감탄사는 절대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호흡이 적절하게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숨을 쉬었어요. 숨이 들어갔죠. 근데 이 들어간 호흡이 폐를 지나서 기도를 통해서 성대로 이제 소호흡이 나와요. 그렇죠. 호흡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그냥 이렇게 낭송을 하실 때, 뭐 저 같은 경우 노래를 할 때지만 숨이 원활하게 나오고 있구나.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숨을 쉬셨어요. 근데 안 쉬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숨을 쉬셨는데 숨을 쉰 거를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숨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숨을 쉬었으면 숨이 나오는 거를 활용하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숨이 이제 여기까지 차오르게 돼요. 그래서 숨을 쉬시고 숨을 쉬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흉복식호흡, 네, 여기가 잘 열려있는 상태 숨을 쉬시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이런 자세, 예, 어깨를 펴시고 그 다음에 가슴을 확장시켜 놓은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숨이 또 원활하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흉복식 호흡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가 약간 이제 한번 이제 자가 진단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제가 복식 호흡법을 하나만 알려드릴 텐데 가장 좋은 상태는 뭐냐면 숨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숨을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이제 국미체조 같은 거 할 때 이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은 숨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확장이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팔만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자세가 나오죠. 이게 이렇게 항상 여기가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숨을 쉬고 팔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 그렇게 되면 약간 배도 봤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렇게 저희 엄마 체형이 이제 이러세요. 이렇게 허리에다 힘을 빼시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허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팔만 살짝 내린 상태. 네, 이 상태가 열려져 있어서 호흡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호흡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한번 요것만 저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옆에 분들 치지 마시고요. 옆에 분들 치지 마시고. 자, 팔을 올리실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코로 한번 들어 마셔볼게요. 시작. 팔만 내리세요. 네, 그러면 그렇죠. 가슴이 굉장히 자신 있는 이 상태가 되게 되죠. 그렇죠? 자, 지금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주저앉히지 마시고, 네, 반대로, 그렇죠? 가슴이 나오고 배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자세. 네, 한 번만 다시 팔을 올리면서 코로 숨을 쉬어보겠습니다. 시작. 팔만 내리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코로 한번 숨을 쉬실 때 여기가 이제 열리는 거를 느끼면서 한번 숨을 쉬어볼게요. 시작. 네. 그리고 빼고 다시 한번 숨 쉬고 멈추고. 네, 빼게요. 네, 빼고.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숨을 쉬시고 멈추고 제가 다시 한번 빼세요 하면 어떻게 빼시냐면 하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쉬고 멈추고 빼고. 요 빼실 때 지금 잘하고 계신데 빼실 때 가장 오랫동안 균일하게 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균일하게 오랫동안 빼기 위해서 어떤 근육을 쓰냐면 우리가 횡격막 근육을 쓰게 돼 있어요. 횡격막 근육을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횡격막 근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점은 하나가 뭐냐면 호흡을 길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길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원하는 예를 들어 이제 문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실 때 호흡을 왜 그런 부분 한번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마지막 소리가 떨려요. 그렇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 문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문장을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숨이 부족하거나 숨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마지막 단어라든지 마지막 음절이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이 이 근육이 잡아주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제 현상들이 되니까 숨을 쉬시고 멈추고 다시 한번 뱉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숨 쉬고 멈추고 빼고. 자. 네, 이런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이제 호흡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이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거 되나요? 네, 잘 되시는 분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소방차인 것 같아요. 이 원리는 뭐일 것 같으세요? 이거의 원리는 성대하고 똑같아요. 안에 있는 숨이 밖으로 나올 때 성대는 얇은 점막이 두 개가 부딪혀서 나는데 얘는 입술이 두 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밖으로 나올 때 그렇죠. 근데 애기들이 이거 되게 잘하잖아요. 이거 하면 그 다음날 비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은 제가 한 거는 이건 이제 입술만 부딪힌 거고 소리를 낸 거는 성대도 부딪히고 입술도 부딪힌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가는 거예요. 앉으셔도 됩니다. 자, 숙제를 내드리고 가는데 지금 이 가르쳐드린 이것이 언제 이제 가장 효과적이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을 빨리 풀어야 할 때, 목소리를 써야 되는데 목을 빨리 풀어야 할 때 이 방법이 정말 좋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입술 푸는 거예요. 근데 목을 쓰는 사람은 입술 푸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목을 풀어야죠. 그죠? 성대를 풀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성대 근육이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충혈이 되어 있거나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풀려면 이거를 목을 쓰는 그 장소까지 가는 동안 20분, 30분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나중에 목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고 일어나서 잠겨있는 목소리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강과 비강이 열려있는 상태. 이거를 하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목소리가 금방 풀려 있게 돼요. 아마 이제 목소리 쓰신 분들은 그게 제일 걱정이실 거예요. 아침 일찍 목소리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목이 갑자기 잠겼다든지 이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세상에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를 가르쳐 보면 제자 아이들에게 네, 다음 주까지 해가 좋아. 다 해가 좋아요. 이게 다 돼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다 돼요. 그래서 예. 한 가지 유의점은 앞에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침이 엄청 튀겨요. 그러니까 예. 네. 유의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만 푸는 건 절대 안 돼요. 아니고 성대도 올리고 입술도 올리고 네. 네. 네, 이거 많이 연습하세요. 제가 대학생 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저희 선생님께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이제 서서 앞에 이제 유리창에 비치잖아요, 제 모습이. 그럼 거기를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고 막 입려는 연습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저만 바라보고 하고 있는데 보면은 눈을 떠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거를 내가 해야겠다. 이걸 하면 정말 목소리가 금방 풀어지고 나한테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꾸만 연습을 하시면 이제 쉽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늘 목소리가 잠겼다고 생각하실 때 늘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을 열고 쉬는 것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앉아 계신 사실 이 그 자세만 봐도 제가 보기에 저분은 평소에 가슴을 잘 열고 쓰시는구나 아니면은 가슴을 닫고 쓰시는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슴을 늘 펴시고 허리를 펴시고 그리고 숨을 잘 마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성대가 이제 좀 이제 무리가 왔다 생각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 그리고 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목 상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다는 것.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같은 목을 쓰는 입장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좀? 네. 감사합니다.